진짜 미치겠네. 진짜 내 보증금 두고 날랐나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합니다. 그렇네요. 아직 결혼은 안 하셨다고 하셨죠? 예. 저 혼자 살다가 결혼하면 여기 신혼생활 여기서 하려고요. 신혼생활 하기에도 좋죠. 자기는 어떤데? 우리 결혼하면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신축이라 깨끗하고 좋네. 그럼 여기로 계약할까? 둘러본 것 중엔 제일 나은 것 같다. 마음에 듭니다. 그 전세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이라고 했죠. 네, 그렇게 내놓으셨어요. 근데 혹시 뭐 근저당 같은 거 안 잡혀 있죠? 건물 주인이 건물 지을 때 5억 5천만 원 정도 건저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 시세가 10억 정도 하니까 보증금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물주 되시는 분이 재력도 있고 하셔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로 전세 계약할게요. 잘 생각했어요. 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억 원과 신용대출 3천만 원을 받고 원룸 잔금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만의 신혼보금자리를 꾸미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자기야, 이제 우리 애기도 갖고 해야 하는데 좀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하지 않나? 이사 가야지. 애 낳고 키우기에는 좀 좁긴 하지. 그 집주인한테 계약 연장 안 하고 이사 간다고 전화할게. 응, 지금 해라. 전화 안 받네? 바쁜가? 문자 남겨놔라. 응, 알겠어. 근데 임대인과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락을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아내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에 같은 원룸에 살았던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했고 임대인에게 연락이 되질 않아서 내용 증명까지 보내놓은 상황이라는 걸 듣게 됐습니다. 이후에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임대인이 건물 전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잠적했고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겨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중개인이 보증금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지. 뭐고? 근저당이 8억? 우리 계약일 전이고. 설마 공인중개사와 건물주가 짜고 보증금을 가로챈 걸 알게 됐습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지급 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무일푼이라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데 설상가상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서 1억 3천만 원을 일시에 변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또 1억 3천만 원까지 갚아야 하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나철호 씨가 처한 상황이 아주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해결책 드리기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나철호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주고 원룸을 계약했는데요. 그런데 결혼 후 자녀 계획이 생기면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를 갈 거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의 연락을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나철호 씨는 우선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사를 합니다. 그러던 중 같은 원룸에 살았던 주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까지 발송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에 나철호 씨도 원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보증금을 가로챈 건데요.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나철호 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 명령 신청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지만 사실상 보증금을 언제 반환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1억 3천만 원을 일시에 변제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나철호 씨가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하면서 지금 1억 3천만 원이나 되는 보증금을 날리고 빚만 떠안게 됐는데요. 네. 답답합니다. 이창원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일부에다가 대출을 통해서 보증금을 마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대 기간이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사용 목적으로 대출한 금액을 세입자가 일시에 모두 변제해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이게 그동안 사실 그 개인 회생하면서 여러 가지 채무의 유형을 보았는데 이런 전세 사기도 개인 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실제로 내가 가진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만 소명할 수 있으면 누구로부터 돈을 빌렸든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나철호 씨도 은행권에서 빌린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그걸 못 갚는 상황이 오게 되었으니까 충분히 이 사안에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예, 일단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인 일인데, 자, 그렇다면 나철호 씨의 월 소득, 또 채무, 재산 현황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철호 씨는 월 소득이 약 265만 원 정도입니다. 채무는 은행에서 빌린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인한 1억 원과 신용대출 3천만 원이 있고요. 생활을 위해 만들었던 신용카드로 3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서 총 1억 6천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지금 채무의 절반 이상이 전세 보증금 대출이네요. 자, 그렇다면 나철호 씨의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네, 본인 명의로 된 시세 500만 원 정도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금 150만 원 정도가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가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마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돌려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 즉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약 1억 3천만 원가량 있습니다. 근데 이 돌려받지 못한 1억 3천만 원에 대한 그 반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청산 가치, 그러니까 재산으로 평가되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억울합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잘 풀어드려야겠죠. 이처럼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리 같은 것을 금전으로 환가했을 때 얼마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환가가 가능하냐를 따져보는데요. 나철호 씨 사례에서는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무척 희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보증금을 들고 튄 사람이 무일푼이라고 하니까 정말 네. 돌려받기는 힘들겠죠. 네, 일반적으로 임차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청산 가치의 100% 반영을 하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청산 가치에서 충분히 제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소명 자료로는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내용을 제출해 볼 수도 있고 또한 자필 진술서라던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법원에 설명을 잘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은 사기를 당해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소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신청인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없다는 점이 인정이 되면 청산 가치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기 위해서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하고 또한 자료 수집을 미리 잘 해두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나철호 씨가 지금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서 이게 인정이 된다면 청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임차 보증금을 청산 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나철호 씨의 재산은 본인 명의 자동차 1대, 예금 150만 원, 그리고 배우자 명의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절반 정도가 청산 가치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이 배우자 전세 보증금은 배우자 명의로 담보 대출을 1억 2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 네, 보증금 중에 담보로 제공된 만큼은 재산으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서 담보대출한 1억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가량이 재산 가치로 평가가 되고 그중 절반이 청산 가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이 재산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지금 개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나철호 씨 거주지가 지금 부산이니까 부산 회생법원에 신청을 하면 배우자의 재산이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난 3월 1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을 했죠. 하지만 아직 실무준칙이나 처리 방침이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나철호 씨는 부산회생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되어야 하니까 배우자 재산은 처음부터 청산 가치에서 제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철호 씨는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가 않는데요.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보증금은 아내가 전액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한 것이므로 보증금을 배우자의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해서 이를 나철호 씨의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다행히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다행은 다행이네요. 네.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되지 않고 임차 보증금 또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결론적으로 나철호 씨의 청산 가치는 나철호 씨 명의의 자동차 시세 500만 원가량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런데 나철호 씨 명의로 지금 예금 150만 원이 있었잖아요. 네, 맞죠, 맞죠. 예금까지 포함하면은 청산 가치가 총 650만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금 150만 원은 청산 가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 개인회생에서 예금, 적금, 청약에 들어있는 돈 중 185만 원까지는 면제 재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185만 원 정도는 사용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철호 씨의 청산 가치는 500만 원이 됩니다. 자, 청산 가치까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나철호 씨의 최종 변제 계획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나철호 씨의 변제 계획은 소득 265만 원에서 2023년도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 약 125만 원을 제외한 140만 원을 36개월간 총 5,04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기본 변제 계획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억 960만 원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반환받지 못하게 된 전세 보증금도 자칫 잘못하면 청산 가치로 평가가 돼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맞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개인 회생 사건이 많이 늘어났다고 네. 그런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빚이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철호 씨처럼 전세 사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세 사기로 인해서 거주지는 사라지고 보증금 사용 목적으로 대출한 막대한 빚도 모두 떠안게 돼서 너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를 당한 자책감에 자포자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개인회생을 통해 얼마든지 재기를 하실 수 있는 길이 있으시니 자책은 뒤로 하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셔서 소중한 삶을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